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일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2월 첫째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둘째 주를 준비하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1.58% 정도 상승을 했고 S&P 500은 0.52% 상승, 반면에 다우존스는 0.06% 정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시장 그래도 뭔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내놓았던 아마존이 13.5% 폭등을 하면서 2015년 이후에 1일 상승폭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메신저 앱 스냅 역시 창사 이래 첫 순이익 달성 소식에 주가가 한 번에 58%가 상승을 했어요. 정말 미국 시장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다 보니까 하루에도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조금 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루에 막 50%씩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조금 못 견디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어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지난달에 46만 7천 명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15만 명을 3배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요 1.9%를 넘기면서 2019년 1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지표의 호조는 시장에 좀 긍정적일 것이고, 또 국채금리 상승은 아무래도 조금 다음 주에 시장에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FOMC에서 올해 연내 4회에서 5회 정도 좀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요,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1.57% 상승을 하면서 5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1.2%대 강세를 보이면서 9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마감 시황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목요일날 시장이 조금 치고 가지 못했던 부분은 금요일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의 시장이 딱 들어맞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미국 시장이 메타의 어닝 쇼크 등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시장은 전날 이미 목요일날 선반영을 해서 그동안의 상승폭을 반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작부터 코스피는 0.2% 정도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도 언급드렸듯이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과 스냅 등의 주요 기술주들의 호실적 발표,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의 상승과 나스닥 선물의 상승 등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9원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1197원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움직임 역시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렇게 좀 환율이 하락했던 부분은 이제 유럽 통화당국의 매파적인 행보에 따라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부분, 그에 따라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줬죠.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1945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2월 중으로 2850선 정도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다, 이런 뷰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결국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밀리면은 쌍바닥이에요. 밀리면은 쌍바닥 만드는 거니까 살 기회를 주는 거고요. 바닥권에서의 적산병,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양봉 3개 적산병은 상당히 신뢰감이 높은 매수 신호입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시장은 2월 시장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서 뭐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지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정부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 부분을 의료 체계가 안정되면은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또 오미크론이 100% 우세종이 되면은 감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도 어제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이 6%대 강세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머물렀습니다. 정말 보시면은요, 작년 5월 달에는 무려 10만 원대까지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10월 달에도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기대감 속에서 9만 원대까지 강세를 보였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본다면은 기대감이 반영되는 라인은 충분히 한 9만 원 이상까지는 올 수 있겠다. 그래서 바닥권 밀린다면은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제지 어제 5%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5만 원대 회복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2월 20일까지 기존의 거리두기는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택배 수요 그리고 배달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제지, 골판지 관련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가치주예요, 가치주.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뭐 시장 하락 속에서도 잘 그래도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글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한 6만 원대까지 올랐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호텔신라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높진 않아요. 그래도 뭐 6만 원 정도까지 20%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매도할 때는 아니다, 보유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관련하여서 결국은 제지, 골판지 가격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아니더라도 좀 상승 추세에 유의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역시 마찬가지로 5%대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도 그렇게 썩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도 주가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1월 달에 그래도 19만 원대까지 움직였다가 지금은 17만 원이에요.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지만 17만 원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전일 출고분부터 탁송료를 기존보다 한 8.9% 정도 올려 적용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신차 탁송료가 오른 게 2019년 말 이후에 2년여 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지금 보면은 판매가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올라올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으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밀린다면은 그 앞자리가 16만 원대에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로 어느 분이 현대제철 좀 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던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금 뭐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시장 반등에 탄력은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고요. 이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가치가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요, 우리가 모아가야 됩니다. 주당 순이익이 만원대, PER 뭐 10배 적용하면 10만 원인데 뭐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철강 업종은 또 어차피 PER 10배를 받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만 적용을 해도 5배만 적용해도 5만 원대 충분히 가능하고, 5만 원대만 가도 역시 마찬가지 20% 이상 수익률 거둘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